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이끌어갈 단체장들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인수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 차기 지자체장의 생각과 정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찾은 곳은 전북 교육의 미래를 구성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감 인수위원회입니다. 인수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숙 대변인을 만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교육감의 시대, 우리 많은 교육 공동체 가족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말이죠, 인수위가 이번에 32년 만에 처음으로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인수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그 구성 현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제19대 전라북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그 이종민 위원장 그리고 한궁수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12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성 그리고 전문성, 실행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교육계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분과는 그 실무기획과 운영 그리고 백서 발간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교육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분과에서는 또 추진계획 수립하고 실질적인 역할은 한 7월 한 15일경쯤까지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백서 발간에 좀 총력을 다 기울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취임이 7월 1일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취임은 먼저 합니다만 인수위원회는 이제 마무리 단계를 네. 백서 발간을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네, 현장성과 전문성, 소통과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고려 인수위원을 선정했다. 네. 우리 김숙 대변인께서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들어오셨어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인수위원회 막상 활동해 보시니까 처음이시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제 사실 지금은 전북교육 대전환을 하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굉장한 막중한 그런 책임감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교감 교장을 경험하시면서 사실 김승환 교육감의 12년을 보시고 이제 새로운 교육감 시대에 대변인을 맡으셨다는 데는 그만큼의 어떤 소신도 있고 또 서 당선인과의 교육 철학, 교육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인수위를 마치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거는 기대를 스스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제가 이제 기대라기보다는요, 그 학생 중심 미래 교육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또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그 고민을 해서 이러한 공약들을 정책으로 지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 교사들의 참여가 거는 기대도 좀 클 것 같고요. 네, 지금 실무위원이 한 35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반절 정도가 지금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아무래도 많이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직들 또 교감 선생님들도 또 계시고, 네, 그래서 지금 매일 나오셔가지고 주말에까지 나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결국은 모든 분과들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다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도민정책 게시판 운영 중이잖아요. 네, 예. 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향이 아니라 어떤 양방향, 쌍방향의 어떤 소통의 의미를 좀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수위원회 참여 게시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게시판에는 그 정책 제안도 좋고 지금까지 한 50여 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써요? 이제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뭐 이제 다문화 정책에 관한 그런 제안도 있고 또 특성화고 뭐 발전 방안이라던가 또 학생들의 그런 예술 치료 이런 방안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안들,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정책 그 방향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반영되기가 힘든 것은 검토를 해서 이제 실무 부서에서 다시 이제 이게 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책으로 실현이 되려면 이게 좀 그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7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교육감에게 바란다 쪽으로 이제 같이 이게 연결이 될 거거든요. 예. 현재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수위원회 참여 게시판에 내용을 올리시면 되고, 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의 김숙 대변인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인수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 전북대학교 교수죠, 이종민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도 그 지역사회에서 이쪽 특히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하고 교육 분야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꽤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특히 이제 지자체와의 어떤 협치, 지역 주민과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엄중한 자리입니다만 예, 수락을 했습니다.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전문가들의 검증을 많이 겪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감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어떤 커다란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비전에 맞게 인사, 특히 인사와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대학 총장으로서의 8년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그런 경험이 크게 작용을 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라고 염려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사나 이 예산 부분은 해보지 않은 분들이 섣부르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교육 전문가라도 사실 인사와 예산은 다른 어떤 전문적인 경험 같은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지금 회의 가운데 나오셔서 저희가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북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정헌 대변인을 만나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인수위원회가 지난 9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벌써 지난달이 됐습니다. 6월 9일에 인수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고요. 그동안에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밑그림을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그려왔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출범한 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의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뭐 도민분들께 소감이랄까 인사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네, 무한한 영광입니다. 민선 8기 전북 도정, 물론 과거에도 우리 뭐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역대 지사님들께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셨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못지않게 오늘 취임하시게 될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의 생각과 계획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분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정말 전북의 발전을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고 지난 인수위 기간에, 그리고 지난 29일에 그저께입니다.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취임식이 진행이 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출발을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전북 발전을 위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북의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인수위가 준비를 하느냐, 물론 이제 정치권
계획과 공약을 준비한 시점부터 본다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전북경제 회생, 민생경제에 화두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수위원회가 우리 도지사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그 화두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지금 고민하는 시간이잖아요. 인수위원회가 먼저 어떻게 구성이 좀 돼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은성수 위원장, 김현숙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의 인수위원이 활동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파견 공무원 등까지 합하면 인수위 전체 인원이 정확하게 127명입니다. 먼저 5개 분과를 저희가 설치를 했었죠. 기획조정분과와 경제산업분과, 행정자치분과, 환경복지여성분과, 문화건설안전분과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개의 TF도 구성을 했는데요.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이 있고요. 도정혁신단, 농생명산업지원단이 활동을 했습니다. 도민참여소통센터, 행정실, 비서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대변실도 한 달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가 만사. 네. 인사와 공사를 잘하면 된다라는 이제 자치단체장의 막중한 역할 속에서 인수위원회 코드 인사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뭐 박용근 도의원의 지적도 있어서 먼저 대변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관영 당선인께서는 전북의 미래 100년을 생각하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북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 방안을 찾는데 최적화된 인수위를 꾸리겠다. 이것이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각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미국과 국내 과거 인수위원회 구성 사례도 저희가 연구하고 참조하면서 전북의 실정에 맞는 인수위를 구성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분야에서 전북의 미래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했고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 최적화된 그런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는 인사의 원칙도 그렇고 실제 이루어진 것들도 그런 전문성과 능력 이게 기본이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크게 보면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의 한 축이 되겠고 제3금융중심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터덕거림 속에서 한 발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 아울러서 이제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라는 당선인의 어떤 공약 발표 이런 축으로 이제 경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과연 윤석열 정부 속에서 김원영 당선인이 어느 정도 이 제3금융중심지 지금 뭐 부산도 사실 제2라고는 하지만 터덕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제3금융중심지 만들어 갈 계획이신지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3의 금융 중심지와 관련해서 제가 뭐 대변인으로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9일 중간 보고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도 있고요. 네. 제3 금융 중심지로 선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금융 특화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오늘 취임식 이후에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직 어찌 보면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라든지 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갈 길은 멉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김관영 도정이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더 크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만금 관련해서는 역시 군산 지역구의 정치 경험이 있으신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김관영 도지사라는 호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업 30년간 우리 도민들에게 이 염원 속에서 기대가 컸습니다만 아직 뭐 내부 개발 매립이라든지 갈 길이 먼데 김관영 지사는 이 민선 8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인수위원회와 함께 많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전문성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새만금과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현재 새만금 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그동안에 만들었던 방조제라든지 하드웨어 사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만금에 어떤 내용들로, 어떤 컨텐츠들로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토지도 조성이 됐고 방조제도 완공이 된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을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가진 그런 기관들을 유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김관영 당선인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저희 인수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 디즈니랜드 유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치 활동을 시작해서 뭐 2, 3년 안에 건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디즈니랜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디즈니랜드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목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위 단계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어찌 보면 뭐 김원주 전 지사의 8년 또 송하진 지사의 8년 새만금에 대해서의 방향성이 마스터 플랜이 많이 정부에 따라서 바뀌어 왔고 속도는 어느 역대 정권 속에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속도감에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그래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내용, 전문가들의 고견이 그 인수위가 없었던 때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또 많이 갖고 있는데 인수위 기간에 분과별로 TF별로 담당 부문에서 새만금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또 내부 토론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개설한 도민참여소통센터 관련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민들의 의견, 제언을 좀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저희가 도민소통대로라고 하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전북소통대로입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존의 그 코너가 있고 그 안에 당선인에게 바란다와 정책 제언 코너를 저희가 설치해서 어제까지 6월 30일까지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하시는 오늘부터는 기존 전북 소통대로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받게 될 텐데 그동안에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제언들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북의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주 동서학동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 놀이터를 찾아다니는 것이 참 서글프다. 뭐 이런 글이 있었고요. 전북은 아이들과 놀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새만금에 뭐 워터파크나 테마파크를 유치해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새만금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는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로 뭐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원정을 다니는 실정이라는 하소연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활 여건과 관련해서는 전북 혁신도시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지역 상권과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때문인지 대형 쇼핑몰이 유치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혁신도시에는 재래시장도 없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변에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뭐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복합 쇼핑몰을 우리가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민간 부문에서 해야 될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도민 여러분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일자리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공기업이나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 채용을 늘렸으면 한다 의견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해서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공약대에서도 밝히셨고 인수위 기간에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5곳 정도를 최소한 임기 내
네,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당선 이후에 대기업들과 접촉을 많이 해 오셨어요. 지금 당장 뭐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본격적인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군산을 잇는 KTX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열차를 타려면 군산에서 익산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불편을 호소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네. 자, 7월 1일 오늘 방송이 나가는 네. 시점에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인수위는 출범 이후, 그러니까 취임식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렇죠? 백서 발간하는 숙제도 남아 있고요. 일단 7월 21일까지는 법상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취임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인수위원회가 계속 활동하는 것들은 그렇게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회를 6월 29일에 저희가 도민 여러분께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인수위원회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서 그리고 인수위원회 정리 작업들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시점은 월요일입니다만 7월 1일 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취임식이 이제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취임식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김관영 도지사의 취임식은 오늘 오후 2시 도청 공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취임식은 미래 세대 및 각계각층의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민을 섬기는 전북 도정을 펼치겠다. 네, 이런 김관영 당선인의 김관영 도지사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전북의 서쪽 끝, 부안 위도의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쪽 끝, 무주군 부평마을의 주민들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고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 기업인, 청년 농부들도 초청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 그리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단 한 분의 도민도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전북을 만들겠다. 이들과 함께 전북 도정의 미래를 가꿔 나가겠다는 뜻이 김관영 도지사의 생각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수위 대변인을 맡은 이정원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이란우 위원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고요. 예. 이제 그에 따른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지금 거치고 있고 오늘부터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문제점이랄지 현황을 전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에 맞는 대안들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들을 함께 해온 인사들이 이번에 대거 우리 인수위원과 사무직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당선인의 행정 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요. 차 언론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시민 복지를 더 강화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주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이 인수위 활동에 당선인과 철학을 같이 하신 분들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김승수 시정 8년과는 정말 대조적인 입장, 그 후보 시절부터 이 개발 관련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놓으셨는데 항상 늘 개발 관련해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까요? 조심스러움, 인수위원회에서도 아마 감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속도 내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도 항상 강조되는 게 기후 생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랄지 그런데 절대 저희들이 그걸 소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주가 대변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단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층 빌딩을 건설을 하되 동간 거리를 넓힌달지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서 환경 생태에도 적응하면서 또 도시 개발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개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서의 조직 개편을 말씀하셨어요. 공직 개편은 어떻게 그럼 변화가 이루어지나요? 조직 개편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요. 안을 내서 이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와 도청과 우리 시청이 일관성 있는 부처 명칭을 좀 통일을 하자. 그래서 도에 건설과가 있으면 시에도 건설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앙이나 광역단체로부터 오는 공문이 정확한 부서로 찾아갈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좀 중점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께서 누차 강조하신 재개발 재건축팀을 아마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별도의 개발공사를 두는 것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하는 것은 전주 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지금 전북개발공사 즉 광역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에 전북 지부나 전주 지부나 전주 본부를 두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수위와 뭐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범기 당선인 취임 전 시의회 의원 또 의회 직원들 간의 어떤 폭언 문제가 뉴스화가 됐습니다. 뭐 인수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수위원회가 어떤 앞으로 4년간 시정을 이끌 당선인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가는 파트너십으로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누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측면에서 조금 힘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 위원장이 해야 할 멘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각 사과를 했고요. 또 재발 방지 약속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상심한 분들, 특히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아마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주시가 그려가야 될 방향에 대한 아마 시민들은 특별히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언론에서 나온 우리 당선인의 인터뷰나 위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우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